안녕하세요. SPNSTV의 정의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작가 그리고 한국 문학을 빛낼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유명 작가 이슬아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했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좋은 바이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흘러가듯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대화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일단 뭐 사람이 1시간 넘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허튼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쵸.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되게 심사숙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특히 자기가 만드는 텍스트를 약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통제할 수 없이 너무 많은 수다를 떨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확실히 그런 점 때문에 쓰는 거에 조금 더 몰입됐을 수도 있겠네요. 통제라는 포인트에서. 저 언어를 좀 단정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은. 근데 다른 작가들도 그럴 것 같네요. 준호 씨는 좀 글 좀 쓰시나요? 전혀요. 전혀. 궁금했어요. 두 분은 혹시 일기라도 쓰시는지. 저는 일기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뭐 일기 하루에 뭐 15분씩 쓰면은 되게 힐링도 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정서적으로 있습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5월 1일에 한 번 쓰고 못 썼습니다. 5월 1일에 왜 쓴 거죠? 그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올해 초였을 거예요. 다음 5월 1일에 그래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쓰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냥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때 한 달 정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안 쓰게 됐습니다, 다시. 근데 의석 씨는 가사 쓰시니까. 그쵸. 근데 매일 쓰진 않으니까. 근데 가사도 뱉으시지 않나요? 그런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쓰고 한다기보다 그냥 뱉고 쓰는 느낌 아닌가요? 반반이긴 한데, 네. 입으로 먼저 나온 걸 받아 그쵸. 적는 느낌이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혹시 그걸 받아 적을 때 전 이런 게 궁금해요. 키보드 타이핑을 치나요? 아니면 종이에 쓰시나요? 타이핑으로 해요. 그걸 맥북으로 쓰시나요? 아니면 보통 이제 뭐 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녹음을 어쨌든 맥북으로 하니까 아이폰으로 이제 가사를 씁니다. 손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맥북으로는 이제 녹음을 하고 뭔가 여기서 안에서 녹음도 하고 메모장도 쓰고 하면 이 창들이 조금 그쵸. 복잡하게 연계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연계되는 지점? 왜요? 고급스러운 단어 쓰려고. 아니, 오늘- 안경템? 네, 평소랑 달라요. 네, 또 저희 이제 이슬아 작가님 모셨기 때문에 아이씨. 안경 끼고 조금 오늘 고풍스러운 대화 짜증나. 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셔츠도 입었어요. 네. 준비했죠. 저도 좀 신경 썼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이제 이슬아님이 인터뷰를 사실은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희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좋은데요? 그럼 준비해야죠 언제나. 근데 그 질문지를 먼저 안 보내는 게 좀 무례한 프랙티스 건가요 한국에서?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누군가한테는 그럴 수도. 근데 슈즈오프를 시청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을까. 딱 봐도 이 질문지 없이 하는 애들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지 않을까. 네, 질문지 거기서 없죠. 없긴 해요. 네. 네. 근데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자연스러운 대화를 맞아. 위해서 맞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전 질문지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전에 다 동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찍으면은 뭔가 이거는 좀 합을 맞추는 느낌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합을 기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마치 그 스턴트맨들이 그냥 액션씬 하기 전에 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막 정말 화려한 액션씬을 잘 하는 것처럼 그 미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분이랑 하고 싶은 건 생으로 하고 싶은 거죠. 라이브? 그쵸. 프리스타일을 하고 싶다. 그쵸. 그쵸. 나이스. 프리스타일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스타일 사고 중에 하나가 그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글을 쓰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내가 쓰냐. 제가 추천을 해줬던 것도 약간 좀 저는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 뭐지? rumination. 그게 한국말로 뭐죠? 무슨 뜻이죠? 저
미리 말씀드린데 저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LU? LU? No, it's are you, it's rumination. 그 무슨 뜻인지 찾아줄 수 있어? 근데 뭐 루미네이션은 이제 좀 강박적인 사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can you search it in rumination Korean? 예, 반추. 또 부정적인 고급 사건과 단어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좀 걱정스러운 일이거나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거에 관련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스토리 라인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시놉시스들이 내 뇌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일단은 인간이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미래에 대한 안 좋은 거를 이제 예방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 게 99%죠. 왜냐면은 뭐 사실 제가 했던 부정적인 반추의 1%만 벌어졌다? 저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주로 과거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거요. 네, 그 쓰는 내용. 반추라는 건 어쨌든 쓰는 거는 현재에서 쓰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반추적인 사고는 미래에 고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스타일이 있는데 과거 반추는 이제 약간 좀 우울계로 빠집니다. 왜죠? 그 과거에서 남은 것들이 좀 그런 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제 후회 쪽인 거죠. 약간 이거 할 걸. 이스라님 나오는데 질문지 보내놓을 걸. 이런 거가 이제 좀 과거적인 반추, 우울 쪽으로 빠지는 거고 미래에 대한 반추는 이제 아마 준호 씨랑 저랑 좀 미래 쪽인 것 같긴 한데 불안인 거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불안계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반추가 많은 편인데 이거를 그거에 빠지다 보면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게 신체적인 반응으로 오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요? 거치나요? 거친가요? 예민하죠. 예민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안 써놓고 그냥 머릿속으로 프리 플로팅을 하면은 왜 이런 건지도 솔직히 몰라.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좀 느끼는 느낌? 근데 이걸 적어 놓으면은 확실히 좀 레이아웃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써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정리식으로 쓰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호한테도 추천을 하고 지금은 안 하고는 있는데 네. 네. 글쓰기의 순기능이죠.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한데 일단 저는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쓰지 않은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지금 전 타인들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인들에 대해서 잘 쓰려면 우리가 나로밖에 못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어로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필터로 잘 통과시키려면 제가 되게 좀 건강하고 또 투명한 상태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저의 개성이라는 게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게 크려면 제 안에 번뇌가 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뇌를 없애는 데는 이러한 글쓰기가 물론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뭐 아무튼 지금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좀 드라마도 그래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침 드라마인가요? 아침 드라마 아니고 아마 뭐 편성이 되면 저녁 드라마나 OTT 저드 누가 저드를 줄이냐고. 저드가 재밌죠. 저드. 네. 드라마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봐주세요. 그러면 그런 번뇌를 없애고 내 자신이 투명해진다는 포인트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네. 뭔가 공연을 할 때나 이게 특히 이제 좀 나한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뭔가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필수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 렌즈를 최대한 없애야 이거를 그것대로 직시를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바밍타이거 굉장한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건 알겠는데 저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불렀죠? 범선이가 추천해서 부른 건가요?
왜냐면 저기 지금 게스트 섭외 목록 보면 네. 저만 다른 업계잖아요. 그렇죠. 아 실제로 저희 팬분들의 요청도 많았고 맞아, 요청이 그래요? 많았어요. 네. 요청이 그렇구나. 많았어요.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도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물색을 하다가 그런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랑 말이 통하는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상당히 네.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조준호, 프레이밍을 부담스럽게 하네. 오메가와 네. 페미니즘 이야기를 대표로 잘해야 되는 그 부담이라는 게 이게 여자 그러니까 왜 하필 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려고 왔고요.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페미니즘 얘기 너무 재밌지만 저는 사실 두 분 너무 알아가고 싶고 오 좋아요. 사실 저희 초면이잖아요. 한 그쵸. 10분 전에 15분 전면. 그렇죠. 네. 악수를 되게 세게 하신다는 아 그래요? 특징이 힘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좋죠. 그런가요? 다음에 제가 더 세게 좋아요. 잡든지. 되게 연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초면이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거가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일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금융계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융계 악수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르치거든요. 악수할 아, 때 진짜? 강하게 잡아야 된다고. 트럼프식 사고로 좀 많이 주목이 돼가지고 그렇군. 그런 걸 배우는군요. 실제로 가르칩니다. 저 근데 학교에서 오히려 이제 뭔가 그런 방향성의 핸드쉐이크를 할 때 오히려 힘을 빼고 하면 조금 오히려 루드한 느낌 아니야? 아 그런가? 좀 limp, it's like a limp handshake.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한 그 나의 사고를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내가 사고를 정립했다. 새로운 단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냥 아니 평소에도 이 정도 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처음 내가 첫 직장에서 그 모건스테인이 다닐 때 어떠한 뉴욕의 본사에서 대빵이 왔었어. 근데 나는 완전 가장 주니어였고 이 사람은 나보다 10살이 많았는데 벌써 뉴욕의 지사의 탑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딱 와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일을 막 하다가 모든 걸 다 제치고 날 딱 보더니 일어나서 그냥 손을 딱 제대로 잡으면서 눈을 정확히 마주치면서 킬러?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y. 딱 이랬는데 그거만큼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나도 누구한테 어떠한 인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 네. 적어도 그런 좀 칼 같은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뭔가 내가 킬러다 뭐 이런 감성. 근데 그 사람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좀 악수를 어떤 식으로 내비게이트 하고 계신가요? 근데 요즘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아까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냥 이제 네. 데빙? 뎁 정도 뎁으로 복기가 좀 많이 빠졌구만. 이 정도 오히려 좀 더 친근하게.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뭐 그냥 미친 집에 이렇게 만나는데 갑자기 이러면 또 그게 또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런 느낌이라서 좀 더 이제 톤다운하고 있는. 그런 분을 금융계에서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쵸. 의석 씨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그렇죠. 후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뭐 가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한 90% 이상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해야죠. 네. 맞아 이거? 미간에 힘이 들어왔어요. 지성이 좀 떨어지는 포인트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경으로 다시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공통점이 뭔지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단어긴 하지만 오리지널리티. 오케이. 네. 그 전형성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맞아요. 되게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편인데 바밍 타이거는 뭐 어느 모로 보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리지널리티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좀 각자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건 문체거든요. 작가마다 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름을 가리고 봐도 이거 이 작가가 쓴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리지널리티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리지널리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모두의 성장 스토리와 모두가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에 통념적인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뭔가 이제 자막도 달아야 되고 편집도 짧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뭔가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지금 하다못해 게스트 소개, 호스트 소개도 안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 그래서 이분 진짜 오래 봐도 잘 아는데 네. 준호님인지 몰랐어가지고 처음 문자 보내셨을 때 PD님이라고 여쭤본 게 그 준호인 줄 몰랐어. 아, 그쵸. 사용자 전혀 친화적이지 않죠. 그쵸.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사회적인 뭔가 그래도 이런 건 해야지 저런 건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귀를 좀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개인에 불과하니까 사회에 비교하면 너무 작잖아요. 이미 뭔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스트럭처가 있고 나의 선배님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맞서가지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래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좀 미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되게 전통적인 그 가치들을 추구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 게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가정을 이루고 네. 이런 것도 그냥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래식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이런 클래식이에요. 모습은 그렇죠. 클래식이죠. 사랑, 가족. 그래서 사랑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되게 그 가족 체제 자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꾸리고 이런 게 사실 안 하는 추세도 많잖아요. 근데 네.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의석 씨가 원하는 게 약간 반전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된 정의석 되게 모르겠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추론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뭔가 지금이야 우리가 20, 30대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찬란하다고요. 뇌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이랑 이런 거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개방돼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같이 사는 내 친구들도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안 외롭겠죠. 하지만 나이가 지나가면서 60대, 70대 때 그때도 과연 혼자서 즐거울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의 노후를 위해 행복한 네. 노후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근데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존재하나요? 오리지널 무슨 뜻이죠? 뭐 모든 건 벌써 다 다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 예를 들자고 하더라도 뭔가 팟캐스트 뭐 한국에서는 뭐 오리지널리티가 뭐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뭐 자유로운 대화 그게 우리 생각했을 때는 뭐 한국 시장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엔 사실 나는 이거가 뭐 그렇게 오리지널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그냥 컨텍스트 자체를 한국에서 뭔가 조금 더 빨리 했다. 그냥 그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게 그냥 우리 얘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좀 존재하는지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이제 와서 하는 건 좀 짜잘한 변주 아니겠습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내가 선구자다 하는 건 이미 다 나왔고. 그렇죠. 근데 뭐 디테일에서 갈리지 않을까요? 일단 이 장소에 이 장소에 대한 좀 인상이 어떠신가요? 네 핸드폰 떨어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주워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장소는 우선 그 전국 지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 노란색 전구색 조명이 우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 하얀색 조명이었으면 안 나올 얘기들을 나오게 하는. 맞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조명이 안 좋다라는 이 내부적인 그래요? 얘기가 저 너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때깔 화면 그 영상 때깔이 조금 아쉽다라는. 왜냐면 벽이 노랗고 바닥이 노랗고 조명이 노랗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노래 보이는 그런 그쵸. 건가? 혹시 근데 그 안경 도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저는 근데 라섹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UV 차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렌즈를 꼈었는데 왜냐면 안경을 끼면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이제 라섹을 하니까 오히려
그 눈을 가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막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 다 있으셔가지고 그런 자외선 차단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다 해서 그렇군요. 뭐 레드라이트 뭐 이런 것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경 인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안경 쓰고 나온 것처럼 안경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수가 없지만 차단은 되고 있다. 그쵸. 반전으로 시력 1.0? 1.0 이상입니다. 오히려? 근데 원래 안 좋았어요, 되게. 한 마이너스 6 정도 됐었는데 아.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라님은 시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좋지 않아서 지금도 렌즈 끼고. 렌즈 끼고 네, 계시구나. 평소에 늘 안경 쓰고 드림 있어요. 렌즈라는 게 있던데. 드림 렌즈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친구들 정도는 알고 있네요. 네, 드림 렌즈 뭔지 알아? 몰라. 자면서 끼는. 네, 이게 어떠한 메커니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의 드림 무슨 뜻이죠? 잠. 네? 아니, 꿈. 네. 꿈. 꿈이란 뜻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잘 때 렌즈를 끼고 자요. 오케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거 아닙니까? 예. 렌즈를 빼요.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쿨타임이 생겨서 그 하루 동안은 원래 시력으로 돌아옵니다. 일시적으로. 네. 잠자는 동안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경도의 근시 난시의 진행을 조정하거나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렌즈가 이제 그런 좀 각막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요런 게 있다더라. 신기하네요. 네.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 한번 비싸다. 많은데. 네. 50만 원 한쪽당. 강제로 누르면 안압이 올라간다. 안압이 이거는 제 아버님이 그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있어서 아는데 안압이 모든 눈 질환의 스타트예요.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눈 시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집니다. 낮으면 어떻게 되죠? 낮으면 좋죠. 낮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눈이 좀 풀리는 거죠. 안압이 어떨 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제로 코를 막고 코로 숨을 쉬려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코를 이제 엑셀 하려고 하는데 코를 막고 하면은 눈이 조금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이지 하면 않을까요? 안 되는 거군요. 뭐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안압. 고혈압이랑 조금 그걸 수도 있겠네요. 방수가 모양체에서 괴다 생산되거나 우각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안군의 방수의 양이 늘어나 안압이 상승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드림 렌즈.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아까 그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거기서 이제 조금 그런 종류의 라이팅이 번뇌를 조금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 드래곤볼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스라님 개인적으로 뭐 라이팅을 제외하고 번뇌를 없애기 위해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을지 스스로의 뭔가 마인드셋이라던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루틴적으로 살고요. 핸드폰 켜면 하루 일과표가 있는데 거의 이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뇌과학에 근거한 최고의 하루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가 제일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하루에 뇌 골든타임이 2번 오는데 7시부터 11시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그때 이제 드라마 각본 쓰려고 하니까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죠. 그 잠은 10시 반에 자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할머니랑 비슷한 루틴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내다 보면 좀 몸의 항상성 때문에 마음의 항상성도 유지돼서 번뇌가 좀 관리가 쉬워지죠. 요즘 번뇌 어떤 게 있나요? 요즘 번뇌 뭐가 있을까? 두 분의 번뇌 먼저 얘기해 보시면 좀 생각해 볼게요. 번뇌가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 번뇌는 이제 뭐 이제 뇌뭐 브레인 트립이죠, 포그? 트립. 브레인 포그 뭐 이런 느낌. 브레인 fog은 아니고 이제 어떠한 장애물? 내 마음을 어지럽게 그쵸. 하는 어떤 꼬여 있는 거죠. 저의 번뇌요? 군대입니다. 이야. 솔직한데 군대를 이거는. 가야 한다는 것이 번뇌입니다. 언제 가야 하죠? 아마 내후년쯤에 가지 않을까요? 네. 정말 도움이 못 되드려 죄송합니다. 그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안타까울 생각하죠. 뿐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 어떨까요? 의석 씨가 가면? 저는 뭐
단체 생활을 근데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오히려 모순적으로. 근데 한국 시- 남자 네. 집단에서 주로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대체로 잘 지냈던 편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죠? 쭉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선 좀 어려우셨다고 어떻게 하셨죠? 오, 들었으니까요. 누가 알려준 거죠? 본인이. 네. 근데 사실 뭐 미국에서도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할지 제2의 마이너리티로 사는 경험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어쨌든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우리는 다 맞아.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유머 감각이 있던 저는 사라지고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뉘앙스를 캐치 못하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친구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 이제 인생에서 좀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으쌰으쌰를 사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별 뭐 거기 가서의 고민보다는 그냥 뭔가 어쨌든 일적인 거를 이제 중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내 설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돌아와서 설 자리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사실 대체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여기서. 네, 진심은 이거예요. 본심이 여기서 네. 나오네요. 왜냐면 오메가4핀이랑 비슷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긴 그러니까요. 해.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합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것. 준호 씨는 요즘 번뇌 어떤 게 있나요? 제 번네요. 네. 생계 플러스 개리얼인데? 생계 플러스 결혼. 결혼? 생풀결. 생풀결이래. 생풀. 그럼 일단 생계부터 일단은 시작해 주시죠. 생계 일단 요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요거가 일단 1번 과제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 지난- SPNS 수익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씨앗은 받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로 일단 물만 잘 주면은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희망. 맞아요, 맞아요. 그건 생계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일인 것처럼 물어보셔서 같은 경제를 공유하고 계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뭐 다른 활동이 있고 아. 저는 없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제 배가 차이가 조금 더 부릅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일단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은 지금 막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고 싶다라는 번뇌보다는 좀 더 희망에 가깝죠. 근데 그냥 결혼인가요, 연애인가요? 결혼을 전제한 연애라고 결전연. 예, 결전연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 포인트를 좋아하시네요, 작가님. 짜증나. 네. 그거가 뭐 유일한 저의 근데 본능이지 또 않나. 그런 뭔가 연인이라는 것이 또 찾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와야 되는 거니까 인연은. 근데 또 열심히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그것도 뭐 SNS 뭐 활동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새롭게 만난. 맞아요. 아주 뭔가 접점이 없는 뭔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돼가지고 좋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예, 네.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요? 그냥 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그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 만나는 노력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일단 근데 그렇다고 먼저. 해서 집에서 독수공방 한다고 해서 또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클럽 가거나 뭐 밖에 나가서 논다고 해서 뭐 이렇게 찬스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클럽이 그렇긴 뭐 하죠. 안 좋은 예일 수는 있는데 네. 그냥 한다고 해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내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찬스가 온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그냥 계속 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적으로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발전을 조금 도모하고 있다. 그치. 두 분은 데이팅 어플 안 하시나요? 저는 끊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20살 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끊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이 됐었나요? 뭐 중독이라고까지보다는 그냥
외면한 거죠. 이제. 아 이거는 이제 그치. 찬스가 that's, 없다. yeah, that's not good. 이거는 이제 lost hope다라고 해서 그냥 절단. 근데 물론 데이팅 어플로 좋은 인연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뭐 결혼까지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제 예예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데이팅 어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어떤 어플 하셨나요? 전 틴더 많이 했어요. 틴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제 소셜 미디어는 여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뭔가 이런 좋아요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오게 그리고 비교가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데이팅 어플은 남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그의 리즈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데이팅 어플 같은 거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5대5에 가까운데 거기는 뭐 9대1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어플 쪽에서도 뭔가 알고리즘적으로 남자들끼리 더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유료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존감의 하락이 찾아온다. 요런 노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하신 여성으로서 어떤 경험이 좀 다르신가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데이팅 어플을 했던 이유는 저도 준호 씨처럼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 베스트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제일 열심히 벌었을 때, 일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진짜 일을 하느라 연애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방에 돌아오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라는 그런 막막함이 있어서 그 자만추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팅 어플을 진짜 열심히 하고 제 주변에서라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인, 친구의 친구, 그리고 내가 일하는 풀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팀 팀닥터, 뭐 아니면 뭐 도수치료사, 뭐 에어컨 설치 기사. 에어컨 설치 기사분 되게 좋은 게 자기소개 딱 한 줄 써 있었는데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풀가이네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뭔가 평소에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 매칭이 되는 즐거움이 되게 컸고 또 실제 세상이 그렇듯 좋은 만남은 흔치 않기 때문에 되게 실패한 데이트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여성 사용자로서 되게 위험한 일도 많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남자한테 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자 사용자에게 취약한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진짜 위험한 일이 실제로 많아서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바로 그 사람 파트너를 찾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저는 한번 건초염에 걸렸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염증. 진짜요? 그 정도로 많이 하셨나요? 네, 20대 때 그랬습니다. 건초염에 걸리셨다. 상당히 성실한 편이라 성실하게 했습니다. 건초염 치고 있어요. 건초염 어떤 건지 한번. 네. 근육이나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을 둘러싼 건초가 미세하게 파열되거나 네 어쨌든 근육이나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한 오른쪽 오버 스와이핑 아니면- 신고. 스와이프를 몇 번을 해야 건초염이 걸리죠? 그니까요. 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결혼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뭔가 결혼이 틴더로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사실 틴더로 되게 좋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또 좋은 친구로 남은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은 틴더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남편은 줌으로 만났고요. 그 코로나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줌으로 화상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영어 선생님 물론 원래 영어 선생님은 아니고 저처럼 작가인데 영어를 제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줌 영어 수업을 1년 동안 하고 이제 그분 시카고에 살고 전 한국에 있으니까 오 좋다. 이렇게 상체로만 만나다가 이제 1년 뒤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서 오. 연애를 하게 됐죠. 그럼 약간 1년간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파크는 조금 있었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멋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일단 아직 하체를 보지 못한 상태니까. 네, 상체만 봤다. 네, 그리고 사실 줌의 화질이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좋지 않은 편이죠. 픽셀이 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다 알 수는 없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영어 대화 진짜 짧게 하고 한국어 대화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네 만났죠.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던데요. 너무 뭔가 1년간 이제 약간 어쨌든 미스테리한 사람인 거잖아요. 상체밖에 보지 못하고 그쵸. 화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 저 멀리에 어떠한 화면 건너에서만 존재하던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실물로 그쵸. 나타났을 때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화면으로 진짜 많이 본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시간을 오래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방송 하나가 거의 1시간 넘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또 되게 다르게 네, 맞아요. 보여서 맞아요. 놀라거든요. 그러면은 이슬아님이 생각한 약간 좀 방송상의 우리와 실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얼굴에 이렇게 광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아, 로션을 조금 열심히 바릅니다. 요즘 좀 관리 좀 하시네요. 네, 피부가 좋아지네요. 네. 상당히 광이 지금 얼굴 돌릴 때마다 네. 물광처럼 디스코볼? 건강하시다. 피부가 좋다. 네, 음. 피부가 좋다. 피부가 좋다. 그리고 준호님은 정말 단어가 왜 안 떠올려? 좋지 않은 단어일 것 같은데. 아니야 좋은 단어야. 이렇게 좀 오이 같다. 뭐. 아니야. 인정이긴 한데. 새초롬하다? 새초롬. 새초롬하다. 새초롬하다? 이슬아 작가님의 단어 선택입니다. 아니, 새초롬. 작가님의 조준호는 새초롬. 새초롬 무슨 나무위키로 무슨 뜻이죠? 나무위키 한번 들어가 주세요. 남 남에게 관심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남에게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성격이나 행동이 조금 차갑다. 차갑다는 느낌 아닌데. 아니야. 그 뜻이 약간 아니죠. 다시 볼게요. 예예. 제가 적당히 생각나는 말씀. 네. 집중하니까 생각 안 나. 포기까지. 그럼 이거는 이제 네. 끝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왜냐면은 저희가 시작한 게 조금 더 개인에게 파워를 많이 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런 쪽에 경험이 전혀 네네.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 우리끼리 해서 그런 개인한테 어떠한 보이스를 주고 나오는 사람들도 뭐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뭐 월간 그런 맞아. 에세이 같은 걸로 많이 유명해지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서브스택으로 네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레거시 미디어 뭐 이런 뭐 BBC에서 막 네. 그런 거 아니라 자기만의 의견을 개인들이 표출하는 걸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거를 예전부터 많이 하셔서 이거에 많이 좀 끌리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일간이스라라는 건데 보통 작가가 있으면 출판사나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이제 커다란 매체에서 청탁을 받아야 지면이 생기고 글을 쓰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으면 이 사이에 공신력 있는 어떤 채널이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계속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작가는 간택 받기를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하기를. 그래서 문학상 수상이랄지 원곡 청탁이랄지 이런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면 청탁이 없는 달에는 말씀하셨듯이 생계 같은 게 또 원고료를 못 벌잖아요. 근데 지출은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뭐 당시에 월세 살고 있었으니까 월세도 내야 되지 뭐 사는 건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고정 수익을 만들자 해서 당시 제가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가지고 부수입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 중간 단계를 없애고 내가 독자한테 바로 그냥 직거래로 글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되게 간단한 생각이지만 그전에는 아무 작가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말하자면 이건 좀 상놈의 짓이에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작가들은 이전까지는 좀 딜러 그쵸. 그러니까 글딜러. 셀러. 그 좀 이렇게 돈 얘기는 약간 터부시하고 그런 일은 출판사가 대신해주는
작가의 이미지가 좀 더 무슨 컸었는데 느낌인지 알겠다. 작가가 이제 직접 광장에 나와서 책을 한 편에 500원입니다. 사세요. 이거를 처음 했던 거죠. 그게 2018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매일 한 번씩 연재하는 것도 이메일로 당시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좀 데뷔를 하고 전업 작가가 됐죠. 근데 그래서 좀 거대한 권력, 특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 채널로 승부 보려는 사람들을 응원하기는 하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너무 흔한 일이 됐어요. 뉴스레터 일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되셨군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라마 판이랑은 또 큰 자본의 판이잖아요. 그쵸. 거기 안에서 어떤 문법으로 써야 되는지 적응을 하고 있죠. 완전 혼자 쓰다가 이건 완전 사공이 많은 배라 가지고 한 줄 한 줄 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이기도 해서 근데 또 재미가 있어요. 아직은 막 캐스팅 단계까지 안 가고 각본을 각색하는 중입니다. 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역으로 할까요? 남자 배우 네. 주연 말씀하시는 주연까지는 부담? 조연 정도 욕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팟캐스트에서 저번에 일상이 유아인 연기입니다. 성대모사를 했는데 잘하던데. 삶이 연기예요. 그냥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무대를 너무 잘하니까. 음.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 얘기 나와요. 무슨 공연 보셨나요? 여러 공연을 봤죠. 해외에서 하신 지명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모두가 백인 관객인 그런 무대도 실제로 보고. 보셨나요? 아니요. 아 실제로 봐야 되는데. 공연은 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진짜 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딩고에서 하신 것도 좋아하고 혼자 나와서 한 거. 혼자 한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유닛처럼 윙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무대를 너무 잘한다고. 저희 다음 공연 때 초대할게요. 좋아요. 실제로 봐야 진짜 느낄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보시면? 실제로 보면요. 눈물 찔끔 흘렸잖아요, 조 대표님. 찔끔 이거 살짝 그냥 울컥 찔끔 나오진 않았습니다. 울컥 약간 좀 정도. 고일 뻔했다. 네, 살짝 이런 느낌이. 너무 잘하죠. 네, 되게 왜 얘기가 여기로 가는 거죠? 잘하죠. 보면서 그 감동이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 몸을 너무 잘 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을 네. 따로 뭔가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춤을 따로 배우셨어요? 아닙니다. 방송 댄스 한 달 배운 적 있어요. 옛날에. 근데 방송 댄스에서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뭐막 그 힙합 노래 이런 거 하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안무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크게 흥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질문지랑도 너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안무가 썰린 안무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합을 다시 맞추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좀 막 뭐지? 뭐 프라이멀 무브먼트인가? 애니멀 무브먼트인가? 그런 거 아시죠? 막 네네. 동물처럼 이제 몸을 네.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더 흥미가 가요. 되게 태극권이나 즉흥적인 거에 강하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맛이 있다. 이게 진짜 저한테 좀 화두인 게 음. 저는 춤을 가르쳐서 배우고 그 루틴을 수행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프리스타일이라는 것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좋은 문장, 특히 긴 분량의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완전 수련 인간이고 스승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는다 하면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걸 뭐 몇 년간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령을 잘 따르는 롱리 스타일. 롱리가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롱리가 뭐죠? 나루토에 롱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실제로 좀 비슷하네요. 록리. 네. 로크리. 진짜 저분. 저분이 노력의 천재예요. 네.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인술이나 이런 뭔가 그런 닌자적인 차크라를 활용을 할 줄 모르는데 유일하게 뭔가 8,900평이나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노력의 천재라는 타이틀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항상 성도 같네요. 로크리. 네.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늘 신기했거든요.
어떤 편이세요? 저도 좀 이과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P 성향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근데 막 이 정도로 막 프리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항상 뭐 숙제 같은 거 막 미리 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쓰라님처럼 이제 뭔가 미리 하고 뭔가 숙제 같은 경우도 너가 숙제 얘기했으니까 방학 숙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 방학 숙제는 분량이 일주일에 이틀을 2달 동안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모범생인 축이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걸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못 하니까 3일 전에 다 그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 전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게으름 속에서 나오는. 저도 몰아서 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원고도 밀리면 그쵸. 마감 다가와야만 발휘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냥 안 배웠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막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막 하는 능력. 네. 그거는 뭐 조금 자세하게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늘 즐겁게 취미로 춤을 배우면서 지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나갈 루틴이 있어요. 네. 그 음악도 딱 틀어져 있고 그 선생님이 루틴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루틴을 배우지 않는 중간에 그냥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직 아무도 춤을 안 출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리듬을 타고 자기 춤을 추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추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겠죠. 너도 춰라 그 시간에. 아마 의성님은 가면 추시겠죠. 그쵸.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아마도 막 이거를 난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의 루틴이 끝났으니까 즉흥적인 댄스를 춰야지라고 해서 추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걸 거예요. 그쵸. 그게 네. 재능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냥 의성님 무대 보면서 그냥 재능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없는 모양의 재능. 그럴 순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뭐 누구나 제가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재능이라서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뻔뻔함이 그니까 필요합니다. 프리스타일 방법 전수한다. 네. 자, 뻔뻔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뻔뻔했어요? 네.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틀리는 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제 뭐 저희가 막 또 수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춤도 그렇고 글쓰기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틀리면은 틀린 표현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뻔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틀린 것도 이것도 정답이로 내가 생각해 버리는 거죠. 좀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표현이고 이것까지 미학이고 이것까지 패키지의 제품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또 나오는 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을 수는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있기에 남들이 보이기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저는 진짜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몸으로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 같아요. 몸으로 하는 거, 네. 몸을 표현하는 거? 아니, 다 맞는 말씀이라고 완전히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대에 세워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놨을 때 진짜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요? 만약에 어떠한 큐비클 5m, 5m, 5m의 큐비클에 이스라님이 있어요. 거긴 아무도 없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님의 행동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노래를 틀어놓고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보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케이. 지금 저희 집 앞에 그 중학교가 있는데 밤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 농구 네. 코트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밤에 남편은 거기서 혼자 농구를 하고 저 옆에서 달리기 하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프리스타일 하거든요. 오.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조차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안 할 걸 하긴 하죠. 좀 그때 어떻게 할까? 어쨌든 눈치를 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혼자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세계 무대에 올려놔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다른 거죠. 이제 저는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은 그게 눈치를 보는 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쾌감으로 전환했어요, 저는. 그래서 눈치 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작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나를 봐 이러면서 오히려 연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의성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이 행동의 어떠한 근원이 이게 머리에서 나오냐 가슴에서 나오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친구로서 알지만 좀 더 기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느낌에 의존한단 말이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스라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거다 보니까 통제를 좋아하는 뭔가 그거를 항상 좀 로지컬하거나 아니면 생각의 기반으로 행동을 움직이시는 거에 좀 더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뜬금없이 지금 작가로 나와서 춤 얘기하는 이유도 이게 병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밸런스상 어쨌든 하루 종일 텍스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건 물론 필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서 못 쓰거든요. 그리고 그 좀 인생에서 쾌락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런저런 춤을 되게 재밌게 배우는데 재밌게 늘 배우는데 저는 언제나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도착한 것 같아요. 최근에 바밍타이거 보고 좀 러닝할 때 보거든요, 공연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다. 비슷한 또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언어적인 거를 다루시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때 범선이 형 나왔을 때도 언어적인 거랑 비언어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 뭔가 어쨌든 언어적인 거는 이게 개요가 있고 뭐 이 우리 중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게 특히 범선이 글은 더 그렇죠. 네. 오더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적인 게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걸 동시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에 결국에는 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오더가 있고 이제 비언어적인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아까 너가 말한 뭐 가슴에 가까운 포인트도 있고 조금 느끼는 거에 가까운데 느끼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씩 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걸 한 번에 담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은 물론 언어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뭐 이런 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비언어적인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느낌이니까 뭔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악은 It's just 그냥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이 음역대와 이 주파수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걸 어쨌든 이렇게 조종하는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나 너가 말한 기분 이런 거에 저는 더 신경을 써서 조금 그런 쪽으로 더 발달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라이팅은 저는 뭐 라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적인 거에 가까우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장인 정신이라 해야 할지 뭔가 조금 그런 수련이라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정밀하게 좀 세공하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저한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초감각적인 인간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지금까지 뭐 열심히 수련했지만 작가 역시 당연히 초감각적일 때 더 잘 쓸 수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음악을 하는데 동생은 그 이찬이라는 사람이고요. 로큰롤 밴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 지금처럼 다 맘먹으면 전자사운드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모든 그쵸. 소리를 밴드로 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동생이랑 저랑 둘 다 아무런 직업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한 뭐 19, 18 이랬을 때 다락방에서 동생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음악이 이렇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가 싶어서 옆에서 음. 구경하고 최초로 음악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걔가 공연하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어떤 거는 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과 춤 이 세계가 항상 좀 이렇게 옆에 제가 그 비스듬하게 서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제 음악을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벗어던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되게 오래 통제하고 정석적으로 수련했던 것들이 네. 요즘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5시에 잡아요. 이거 생활계획표 무시하고요. 네. 정서적 향상성을 조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성을 포기하라. 좋은 그럴 수 어드바이스 있겠죠. 맞나요? 이거? 자, 이건 있겠죠. 릴스를 새벽 5시까지 한번 봐봐요. 술을 먹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두 분 술을 자주 드시나요? 준호는 안 먹고 저는 아예 안 먹습니다. 저는 조금 최근 자주 먹는 편입니다. 네. 어떠세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술 좋아하지만 세지 않아서 많이 먹진 않아요.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걸 벗어던지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맞떠도 되죠? 어차피 편집하니까. 그럼 편집 없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근데 맞떠도 돼요. 편집은 없군요. 네. 예. 원래 네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그 지난 방송에서 악동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악동. 예전 방송에서 했어요. 두 분이 수다 떨 때. 그리고 뭐 한국 고트들은 대체로 네네네. 약간 재석님 같은 맞아요, 느낌이다. 맞아요. 예. 근데 뭐 그 정도 고트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늘 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정자 느낌? 맞아요. 항상 바를적 느낌이었던 것 네. 같은데. 그 드라마 쓰면서 되게 정신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훨씬 더 잘 쓴다고 느꼈거든요. 드라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써진다? 아니, 그러니까 잘 쓰는 드라마 작가들은 그 상상의 폭이라는 게 좀 제한이 없어야 훨씬 더 재밌는 설정을 하고 이야기의 흡입력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또 동시에 그 지피를 해내려면 또 이 생활계획 프로 잘 살아야 지속 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가 저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이 안에서 정신의 여행을 하는 게 제 안에 화두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됐네요. 오. 네, 조 대표님 이거 물어보니까 어드바이스 좀 주시죠. 어드바이스요? 네. 제가 감히? 네.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정석 아니면 틀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원고를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간 이스라 때문인 건가요? 네, 일간이세라도 그랬지만 청탁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 써야 될 글이 많으니까 납품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항상성이 중요했죠. Right. 근데 좀 점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의 경력은 그냥 차곡차곡 잘 쌓은 것 같고 지금 드라마를 쓰면서 잠깐 쉬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이 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행 좋아하시나요? 바로 그 생각했는데. 어느 여행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네. 이제 자카르타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고산지대, 화산지대인데 거기서 많은 영감이 있더라고요. 왜요?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어린 아이가 웃을 때 정말 그 티 없는 웃음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그 뭔가
아기들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그들의 눈을 보면 정말 티 없이 맑은 그 순수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쨌든 근데 내 마음으로 뭔가 안아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걸 갖고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그게 약간 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웃을 때도 약간 좀 뭐 이렇게 웃는다든지 뭐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웃을 때 약간 좀 정제된. 내 안에 어떠한 것이 경직돼 있는 게 전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웃는 걸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쓰라님은 저 좋아요. 웃는 저요? 게. 네. 저 너무 까르르 웃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나라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른들이 웃는 거랑 아이들이 웃는 거랑 다르다. 근데 인도네시아 말라노 갔더니 남녀노소 똑같이 웃더라고요. 아 진짜? 그 아기들의 티 없는 그 웃음을 모두에게서 다 봤어요. 그 거기 삶이 고된 분들도 있거든요. 막 트럭 운전수 분들도 계시고 관광지에서 이제 말을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나이가 제가 보기엔 한 40, 50대 되는데도 서로 이렇게 막 아이들이 장난치듯이 서로 장난치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뭔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선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좀 표정이나 눈빛에서 저는 많은 걸 느끼는데 거기서 뭔가 이 좀 이완된 삶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한국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저번 주입니다. 지난주에 여행 가 있었어요? 예. 네. 촬영으로 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럼 나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완되고 뭔가 좀 이해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택시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짐이 어디다 두면 안 된다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진짜 택시까지 갈 것도 없는 게 인천공항 그 입국하는 곳에서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줄을 이렇게 서잖아요. 네. 공항에서의 줄 간격이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가 저는 한국 같아요. 마트에서도 일리 있다. 미국 가면 훨씬 더 넓게 서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 같은 데 보면은 막 엄청 멀리 네.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와이 이런 데는 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계산하는데 뭐 스몰 토크 주구장창하고 한국인들은 진짜 빨리 가야 되고 눈치 주고 맞아요. 공항에서 그걸 한국성을 되게 느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딴 얘기긴 한데 그 1을 노력을 넣으면은 결과 10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부스팅 되던 그 시절. 그때는 노력 안 하면 바보예요. 1 넣으면 10 나오는데. 그니까 0.01이라도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정답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있었던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내려와서 뭔가 그렇게 눈치 주고 빨리빨리 뭔가 하는 것이 됐는데 이제는 저는 그 신화는 이제 깨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내면적인 좀 평화라든지 아니면은 삶에 있어서의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닌 조금 영혼적인 가치를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했지? 줄 공항. 네. 공항 왔. 근데 진짜 여행 얘기하다가.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요? 왜 줄을 설 때 다닥다닥 붙어서 쓰는 것인가? 그러게요. 그 질문하는 뒤에 저 액자에서 정말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요 액자. 한국의 전경. 네. 네. 산업 역군들이 쌓아올린 이제 신화죠. 근데 또 모르겠네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다이내믹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지금 방송 일자 기준으로 내일 아마 되게 큰 시위가 열릴 텐데 네. 저도 가서 어떤 열기인지 또 느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항에서 줄 바짝 서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해내는 것임을 또 알게 되겠죠. 아무튼 시위 자주 가시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연장전 에피소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위가 자주 가시나요? 시위 / 뭐 운동까지 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전에서 봬요. 베이스. SPNS